나이도 많으신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71세 노인에게 차갑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 남성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은 낡은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능한 직원이라며 비난의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3개월 전 고시원 새벽 4시 30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인근의 작은 고시원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세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71세의 박철수 할아버지가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흰 머리카락은 성성하게 빠져 있었어요. 작고 왜소한 체구의 구분 등 그리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모습은 그야말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스며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3월 15일.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날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구나. 방 한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는데 그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40대 중반의 박철수와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년의 교복 이름표에는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박민준이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박철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박민준이 미국 의과대학원에서 수석 졸업을 했을 때 가운을 입은 박민준 옆에서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15년 전 박민준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준아, 정말 보고 싶다. 하지만 그 소녀는 박철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주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박철수 부부가 입양한 양아들이었어요. 박철수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의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명의였어요.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소홀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아들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런 그에게 박민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5살에 입양된 박민준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줬어요. 박민준도 처음에는 박철수에게 감사했고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박철수는 무의식 중에 박민준을 입양된 아이로 대했고 박민준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야.
입양한 보람이 있네. 내가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박민준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15년 전 3월 15일 마이너스 박철수의 집. 그날은 박철수의 친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매년 이날이 되면 친아들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했어요. 당시 27세였던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죠? 민준아, 오늘이 우리 진짜 아들 생일이거든. 살아있었다면 너와 같은 나이였을 텐데. 그 순간 박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진짜 아들이라는 말에 자신은 가짜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물론이지. 민준아, 너도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잖아. 박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민준이에요. 박민준이 아니고요. 제 본명으로 살고 싶어요.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넌 우리 아들 박민준이야. 15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계속 양아들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양아들, 너를 양아들로 생각한 적 없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입양한 보람이 있다.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박민준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만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박철수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15년 동안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렇게 힘드셨으면 애초에 입양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아버지의 동정이나 시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정, 시혜, 너를 사랑해서 키운 건데 그게 동정이야. 사랑요?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왜 항상 죽은 형과 비교하세요? 왜 항상 입양된 아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그날 밤 둘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모두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네. 나가겠어요.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그 후 박민준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성도 바꾸려 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와는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그 후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사라졌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인터넷 카페. 박철수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새 병원장에 박민준 교수 취임. 최연소 병원장으로 화제. 사진 속의 박민준은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눈에는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민준은 미국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병원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의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그때부터 박철수는 몰래 민준이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서울대학교병원 주차관리원 채용 공고에 지원했어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3개월 전 서울대학교병원 면접실. 박철수 씨, 나이가 71세이신데 이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사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철수가 답했어요.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의사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은퇴 후에 할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박철수의 성실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의지가 강해 보이시네요. 일단 3개월 시범 근무를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민준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 첫 출근 날. 박철수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새로 산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15년 만에 민준이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주차관리팀장 이강수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까칠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은 강했습니다. 박철수 씨 나이가 많으신데 이 일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어떤 손님들은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대수 씨, 박정호 씨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세요. 30대의 김대수는 젊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때로는 성급한 면이 있었어요. 50대의 박정호는 경험이 많고 신중했지만 새로운 사람에게는 냉정한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이시죠?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김대수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정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전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얼버무렸어요. 이강수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차량 진입 안내, 주차 유도, 질서 유지가 주 업무예요. 특히 병원장님이나 VIP 환자들이 오시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병원장님? 박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 박민준 병원장님이세요. 아직 젊으신데 정말 능력 있으시고, 하지만 좀 차가운 편이에요.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시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준이가 차갑다니. 15년 전 그 사건 때문일까? 오전 8시쯤 박철수 할아버지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병원장 전용 주차구역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차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민준아, 정말 민준이구나.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권위와 성공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바로 박민준 병원장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아, 많이 컸구나. 정말 성공했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박민준의 얼굴에는 성공한 병원장의 자신감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감정을 꽁꽁 숨긴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이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병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와 불과 5m 거리까지 접근했어요. 순간 박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 그 얼굴선은 여전히 기억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박철수를 많이 늙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건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민준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도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자신을 알아봤지만 모른 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철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박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을까? 15년 만에. 하지만 왜 여기에? 그날 밤 박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릴 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박민준이 1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였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그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철수 부부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박철수의 아내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친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상황이었어요. 박민준을 보는 순간 운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박민준은 경계했어요. 왜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부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가 내 부모야. 무서워하지 마. 박철수는 정말 친아들처럼 박민준을 키웠어요. 최고의 학교에 보내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민준도 박철수를 진짜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아빠, 나 나중에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민준아.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무의식적으로 박민준을 입양된 아이로 구분했고 박민준은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똑똑해서 다행이야. 입양한 보람이 있네. 민준아, 내가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이 박민준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박철수의 친아들 기일이나 생일이 되면 더 심했어요. 박철수는 그날이 되면 우울해하며 진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박민주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박민준인가? 이민준인가? 이 집의 진짜 아들인가? 그냥 입양된 아이인가? 3개월 동안의 일상.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민준이를 봤지만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민준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지만 동시에 마음도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김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도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의학 용어도 잘 아시고. 그냥 책을 좀 읽어서 그래요. 이강수 팀장도 의아해했어요. 박철수 씨, 정말 이상해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학 지식도 갖고 계시고 환자들 대하는 방식도 마치 의료진 같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얼버무렸어요. 정체가 들키면 민준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편 박민준도 매일 괴로웠어요. 매일 아버지를 보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5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의 관찰,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상한 점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었어요. 어느 날 한 환자가 주차장에서 쓰러졌을 때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즉시 달려가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아세요? 김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압력, 완벽한 타이밍. 마치 수십 년간 의료 경험을 쌓은 전문가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할아버지, 교모세포종이 뭔지도 아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 하지만 박정호는 의심스러웠어요. 인터넷에서 본 걸로 그런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강수 팀장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 정말 이상해요. 마치 의사 같은데, 혹시 예전에 의료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박민준도 매일 괴로웠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박민준은 밤마다 자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아버지도 먼저 연락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박민준은 은밀하게
박철수 할아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주차장을 청소하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어느 날은 가난한 환자의 주차비를 대신 내주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또 어느 날은 길을 잃은 환자를 직접 병동까지 안내해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박민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런 모습이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남을 도우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차관리원 월급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는 미국에서 받는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몰래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암 병동에 입원한 아이의 엄마가 주차장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가가 물었어요. 아이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3천만 원인데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병원 회계과에 가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익명으로 납부했어요. 며칠 후 그 엄마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수술비를 내주셨다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어요.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 의대생들의 장학금, 간병인 비용,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주차관리원 박철수의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장 동료들의 의심은 커져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정체가 뭐예요? 김대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의학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고 환자들 대하는 방식도 마치 의사 같고 그리고 병원장님을 볼 때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소리예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병원장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아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박정호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장님도 할아버지를 볼 때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던데. 이강수 팀장도 의심스러워했어요. 박철수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병원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한편 박민준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던 아버지, 시험 때마다 응원해주던 아버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아버지. 나는 왜 그렇게 상처받기만 했을까?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건데.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의 반응. 병원의 의료진들도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경외과 전공의 김성우는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이었어요. 주차관리원 주제에 환자들에게 의학 조언을 한다면서 정말 웃기네. 성형외과 과장 이수진도 비슷했어요. 요즘 주차관리원들이 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하지만 일부 간호사들은 달랐어요. 경력이 많은 김 간호사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할아버지, 뭔가 익숙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3개월간의 숨바꼭질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주차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외래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차를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성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권위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인 최진호였어요. 그는 이 병원의 큰 후원자였고 VIP 환자였습니다. 이런 걸 주차장이라고 해? 최진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차 댈 자리도 없잖아.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환자가 많아서 자리가 부족한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 같은 늙은 주차관리원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냥 비켜요. 하지만 최진호는 아무리 둘러봐도 주차할 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리자 불러. 당장 관리자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강수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박철수 씨,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자리가 없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김성훈과 이수진도 소동을 듣고 나타났어요. 최진호를 보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할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짜증나네요. 김성훈이 박철수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셨으면 일을 그만두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민폐 끼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수진도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요즘 직원 관리가 엉망이네요. 병원 이미지만 깎아먹는군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모두들 박철수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김대수와 박정호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 참 안타깝네. 하지만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야. 정체가 뭘까? 박정호가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건물에서 박민준 병원장이 급히 나왔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민준은 주차장의 소동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민준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개월 만에 민준이와 이렇게 가까이서 대면하게 될 줄이야. 최진호는 박민준을 보자마자 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 이게 무슨 병원 관리예요? 주차 자리도 제대로 없고 직원 교육도 엉망이고. 박민준의 시선이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하지만 박민준은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차관리원. 이름이 뭡니까? 박철수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박민준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었지만 감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이미 충분히 문제가 생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철수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김대수가 속삭였어요. 병원장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봐. 박정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박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네. 이강수 팀장은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철수 씨, 정말 부끄럽네요.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너무 상처를 줬구나. 그때 갑자기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급히 뛰어왔어요. 원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오전에 들어온 교통사고 환자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뇌출혈이 심해져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박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신경외과 의사들은 지금 모두 수술 중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정말 응급 상황이라 뇌관 근처의 출혈이라서 매우 위험합니다. 박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뇌관 근처의 출혈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박민준도 당황했어요. 뇌관 근처의 수술은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뇌관 근처 수술은 자신의 전문 분야였고 민준이가 아직 그런 고난도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민준아, 너 혼자서는 힘들어. 박철수 할아버지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박민준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실력으로도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모든 시선이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주차관리원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성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가 있어야죠. 이수진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이강수 팀장도 당황했어요. 박철수 씨,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진지했어요. 3개월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와 환자의 생명이 중요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라고요? 김성훈이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황당하네요. 주차관리원이 갑자기 의사라니. 이수진이 말했어요. 김대수가 박정호에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학 지식이 풍부했구나. 하지만 박민준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눈빛이 어딘가 깊이 익숙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의사 면허증이 들어 있었어요. 박민주는 그 면허증을 받아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30년 전 사진이지만 지금의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번호를 보는 순간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등록번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외워온 양아버지의 의사 면허증 번호였습니다. 이게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미국에서 그리고 15년 전까지 이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뇌간 근처 수술은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 순간 박민준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의학을 가르쳐 주던 모습, 어려운 수술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환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일단 환자가 우선이었어요. 박철수 씨,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준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민준아라는 말에 박민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5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차 관리원이 갑자기 의사라니? 그것도 병원장과 아는 사이라니? 이강수 팀장이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박철수 씨, 아니, 박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괜찮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김대수와 박정호도 급히 다가와 사과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 이해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차관리원 조끼를 벗고 간호사를 따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의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준도 뒤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양아버지가 3개월 동안 자신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함께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상황. 응급실에 도착하자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의료진들은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분이 수술하신다고요? 20대 후반의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연배 간호사 중 한 명이 박철수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혹시 박철수 교수님이세요? 아, 김 간호사. 박철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세요. 김 간호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주차관리원 복장을? 그리고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일단 환자부터 봅시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하며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즉시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CT 촬영은 했나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촬영 필름을 건네주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필름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뇌관 근처에 큰 혈종이 있었고 뇌압 상승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분 1초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박민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놀랐어요.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판단력과 의료 지식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15년 만에 다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젊었을 때의 기억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기억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15년이라는 공백이. 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박민준도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5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수술을 하게 될 줄이야.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 이런 수술은 수백 번도 더 해봤어. 박철수 할아버지가 답했어요. 그 순간 박민준은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수술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 수술실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강수 팀장, 김대수, 박정호, 그리고 김성훈과 이수진까지.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주차관리원이 의사였다니. 김성훈이 중얼거렸어요. 그것도 병원장님과 아는 사이라니.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수진이 궁금해했어요. 이강수 팀장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몰라뵙고. 김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학 지식이 풍부했구나. 그리고 환자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셨고. 수술은 시작되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메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간호사가 메스를 건네주자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확하고 안정된 손놀림으로 수술을 시작했어요. 박민주는 옆에서 보조를 하며 감탄했어요. 15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버지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흡인기.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술이 진행될수록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집중했어요. 환자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뇌관에 너무 가까워서. 박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해. 박철수 할아버지가 답하며 더욱 세심하게 수술을 계속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수술실 밖에서는 긴장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이강수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확인해 보니 지난 3개월간 익명으로 우리 병원에 수술비와 치료비를 후원해 주신 분이 박철수 씨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강수 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때로는 수천만 원씩 어려운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총액이 거의 5억 원에 달합니다. 김대수와 박정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을 도와주셨구나.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나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박철수 씨가 15년 전까지 이 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30년간 활동한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셨고, 그럼 정말 대단한 의사셨던 거네요. 김성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수진도 후회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인사과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가족 관계를 확인해 보니 박민준 병원장님이 양아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병원장님과 아버지 아들 사이라는 말인가요? 이강수 팀장이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박철수 할아버지가 박민준 병원장을 볼 때마다 특별한 표정을 지었는지, 왜 박민준 병원장도 박철수 할아버지를 볼 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럼 3개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모른 척 한 거네요. 김대수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박정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환자는 곧 의식을 되찾을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민준도 수술실에서 나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였어요. 이강수 팀장이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괜찮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저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김대수와 박정호도 급히 다가와 사과했어요. 교수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다 이해해요. 여러분도 몰랐으니까. 오히려 저를 동료로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김성훈과 이수진도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깊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김성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 뵙고. 이수진도 말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민준과의 관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러간 후 박철수 할아버지와 박민준이 단둘이 남았어요.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는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준아, 박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병원장까지 되었고 정말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왜 여기 계셨던 거예요?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15년 전에 우리가 다퉜잖니? 넌 독립하고 싶어 했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3개월 전에 우연히 내가 병원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었어. 박민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신 거예요? 응.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정체를 숨겼어. 하지만 매일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박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15년 전에 제가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다.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15년 동안 후회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박민준도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주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15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는 이 3개월이 정말 행복했어. 매일 너를 볼 수 있었고, 내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거든. 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더구나.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그리고 3개월 동안 바로 곁에 계시면서도 15년 전 그 일을 후회한 적 없어. 넌 독립하고 싶어 했고, 나는 너를 붙잡으려 했지. 둘 다 틀리지 않았어.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박민주는 아버지가 해온 모든 선행에 대해 들으며 더욱 감동받았어요. 익명 기부, 어려운 환자들 도움,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기 위해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것까지. 아버지, 다시 함께 살아요. 그리고 신경외과로 복귀해 주세요. 함께 일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함께하자. 하지만 주차관리원으로 일했던 시간도 정말 소중했어. 너를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 그 후 병원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강수 팀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외모나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김대수와 박정호도 많이 변했어요. 교수님을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김성훈도 크게 달라졌어요. 저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환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주차관리원을 그만두고 병원 고문의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준과 함께 어려운 수술을 담당하며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박민준이 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부자는 함께 일하며 15년간의 공백을 메워갔어요. 병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모든 직원들이 환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세계적 의사가 양아들을 지켜보기 위해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감동 실화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현재 박철수 할아버지는 76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박민준과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15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민준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니?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박민준도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병원도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으로 유명해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직책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차관리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박민준처럼 15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남을 돕는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섯째, 외모나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일곱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